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교안보 전문가이신 전옥천 전 국정원 차장님을 모시고 현안에 대한 대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전지명 시사진단 유튜브 방송 잘 아시죠? 앞으로도 우리 전지명 시사진단 많은 그 외교안보 뉴스 그리고 또 이 국내 정치 중요한 뉴스도 여러분들께 아마 선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인의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지금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전지명의 시사진단을 보시면 흔히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강조하는 대로 구독, 추천 계속 늘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한일 갈등과 대립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런 가운데 한국이 제안한 한일 정상회담을 일본은 거부했고 수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국가 명단, 그렇게 되면 반도체가 주력 상품인 우리나라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출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는 그 산업 부분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 무역 수지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 경제는 지금 추락하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금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만 보더라도 이 세계 유수의 그 싱크탱크라든가 또 우리 국내 전문가들도 이제는 2.0% 수준대로 이렇게 상당히 낮춰서 보고 있고 또 이 어떤 그 싱크탱크 같은 데서는 2% 아래로 1%대로 떨어지리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경제가 이게 하강 국면이 지금 확실히 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그 주도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이 이번에 이제 일본 그 수출 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 그 원료가 이 부품이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소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이고 이게 지금 이제 국제 이 반도체 산업계는 어떻게 보면 분업체제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일본에 영향을 주고 또 미국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이제 사이클 효과를 가져다 주면 결국 한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수준을 벗어나서 전 세계 경제에도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그것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논리를 국제사회에 많이 주장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그런 논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상당히 우려를 지금 공감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본의 기업들도 피해를 입게 되겠지요. 그렇게 보면 양날의 칼날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지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중대한 위반에 대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단거리 미사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극적 대응만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죠. 미사일은 저고도 이렇게 불규칙 비행이라서 기존의 그 요격 미사일 체계로서는 방어가 어렵다면서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 질문을 이제 두 가지로 압축하다 보면 하나는 이미 유엔이 결의안을 통해서 금지시키고 있는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번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아주 우리 전지명 위원장님 그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바로 어제 이것은 유엔이 금지한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못 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현재 유엔 제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이 독일 정부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 위반이다 이것을 확고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것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해놨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작은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조차도 아니 과연 이게 미국이 동맹국인데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들이 같이 공동 방위하는 게 동맹의 기본 임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아니 이거 동맹이 할 소리냐 이렇게 하고 굉장히 지금 그렇죠. 이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작은 거라 하더라도 즉 작은 거라는 얘기는 미국 본토에는 위협을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하더라도 유엔 견해에는 탄도미사일은 단거리든 중거리든 이 사정 거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유엔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유엔 그 결의안을 주도한 나라들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EU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나서는 건데 이런 것처럼 이번에도 조금 늦은 편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한 건 맞기 때문에 반드시 제재 전선으로 나가야 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미국이 이렇게 유엔 제재를 가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요. 미국 재무부에서 바로 어제 이번에 이 탄도 미사일과 발사와 관련해 가지고 베트남 주재 북한의 군수공업부 한 관리를 미국의 유엔 제재 리스트에 올렸어요. 네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제재 위반 사항 아니냐. 사실 묵시적으로는 미국이 인정하고 나왔다. 이런 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 전에 1만 4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감축하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건 한때 10만 명을 주둔시켰잖아요. 그 아프간에서 사실상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끝없는 전쟁 끝내고 싶은 미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된다면 그 이후 한반도 상황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그런 질문 사항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전지명 전지명의 시사진단 우리 대표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프간에서 현재 그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과거 최고 많을 때 한 10만 명까지 갔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2005, 6년, 7년 이때가 이제 아프간 사태가 가장 어려울 때였거든요. 네. 그때 미국은 사실 대테러전의 핵심이 아프간 전쟁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던 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테러 이 잔당 세력들이 좀 많이 약화됐고 이러면서 지금 미국이 이제 빠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미국이 아프간에서 미군을 빼겠다 이 트럼프의 생각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큰 대외 전략의 한 특징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옛날처럼 옛날 역대 공화당 정부의 특성이 미국이 이익이 걸려있는 국제 분쟁은 어디든지 미국 비용으로 가서 미국이 국제적 위상과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게 기본이었었어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옛날처럼 무조건 가지 않고 반드시 비용은,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 사업가적으로 외교 정책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해외에 주둔해서 그렇게 이제 세계 경찰국가의 역할을 할 적에는 그 비용을 그 수혜를 받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납부하자 이런 추세, 이런 그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옛날처럼 대대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선택적 개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간도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그 미군을 빼서 본토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프간 문제는 지금 이미 시리아에서 철수한다고 그래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프간에서도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트럼프는 아프간에서도 병력을 철수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과연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군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근데 트럼프의 속셈을 보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국제정치적인 그런 그 역학관계에서 미국이 트럼프가 직접 내가 주한미군을 빼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는 없어서 그렇지 내면에 흐르는 세계를 보면 언젠가는 나는 빼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할 때부터 말하자면 고백홈 고향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리고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자마자 나 주한미군 합동훈련 안 해도 된다 중단시켰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큰 뉴스가 나왔잖아요. 볼튼 보좌관이 서울에 와서 제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이거 한국 지금 뭐 지난번 합의회 때는 지금 올해는 1조 정도 내잖아요. 1조 300억 정도. 네. 근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50억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5조 뭐 8천억. 그러니까 거의 6조를 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한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공정하게 내지 않으면 내가 주한미군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용하지 않으면. 네, 수용하지 않으면 이거만큼 무서운 압박과 이 어떻게 보면 이 블러핑인데, 예, 이건 굉장히 그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갖고 흔들듯이 지금 트럼프는 주한미군과 주한미군의 유지비 방위비 분담금 이걸 가지고 지금 완전히 흔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거는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된 데는 현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한미 동맹의 원리에 맞게 김정은 문제와 핵 문제를 다뤘어야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 이것도 한미 동맹의 큰 틀에서 미국, 일본과 중국을 잘 우리가 관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중국에는 가까이 가고 미국과 일본은 좀 멀리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한미군 유지해 주는데 한국이 미국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주한미군도 왜냐하면 트럼프의 여러 가지 속성을 보면 감축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의 돌발적인 그 이상한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주한미군 뺀다 만다 이렇게 할 우려가 있고 이것이 미국 말하자면 김정은과 중국에 주는 신호가 매우 미국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는 일정 수준 이하로는 말하자면 트럼프 멋대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게끔 법적인 제동을 지금 걸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미군 철수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 다 충분히 상상이 되는. 예, 굉장히 참 우려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미국은 동북아시아 그 패권 전략으로 한미일 삼각 동맹을 이렇게 실현하고자 하는데 최근 우리 한일 간의 관계가 좀 지금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켜서 미국의 그 부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굉장히 이제 우려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이 일본의 우리 대한 경제 보복 이 문제를 두고 상당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려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미국하고 생각하는 우려의 원인이 달라요. 우리는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우리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부분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 반도체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일 관계가 잘 가고 한미일 삼각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미국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그거보다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잖아요. 중국을 견제하려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일 동맹, 또 한미 동맹, 그 다음에 이 한미일 삼각 간의 협력 동맹 체제를 발전시켜갖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일 갈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관계가 강하게 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미일 동맹관계가 왜 크냐? 우리 혼자 지금 김정은이 상대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김정은이는 지금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반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 이익과 우리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미국이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도록 미국에 요청해서라도 일본을 말하자면 한미일 삼각관계의 틀 속으로 몰아넣어달라. 이런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쉽지가 않은 게요.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중국도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중국에다 대고 사드 문제 우리가 급할 때 중국에다 대고 MD 같은 거 우리 미국이 하는 MD에 참여하지 않겠다. 사드 추가 배치 이런 거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무엇을 약속했냐면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계를 강하게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 한반도 동북아 지역 정도를 보면 굉장히 한미일 삼각관계의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중국에다가 약속한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스스로 발이 묶이는 상황이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친북 또 이제 친중 정책이 한미일 그 동맹과 한미 동맹을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위태롭게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한미일 동맹이 이제 약화되고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북중러
동맹은 지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 이러다가 미국, 일본 다 우리에게 등 돌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참 걱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저도 참 그런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이게 다 자업자득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염려했던 게 현 정부의 흔히 어느 나라든지 외교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큰 틀에서 대한민국판 외교 정책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브랜드 상품이 이게 없어요. 이 큰 브랜드 상품은 없고 오로지 모든 거는 김정은이한테만 매달리는 김정은이 올린 정책을 한 거예요. 김정은에 대한 정책은 외교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김정은 체제와 우리 한국과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지 않습니까? 외교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미국과 일본,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전반적인 우리 이 우방국과 협력 관계, 이 큰 틀 속에서 중국과 말하자면 김정은이를 보고 다뤄왔어야 되는데 반대로 김정은이와 시진핑만 보고 거꾸로 미국과 일본을 나중에 보게 되니까 이 비중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비중이 클 때서 작아지고 작아질 때서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한미일 삼각 그 안보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한반도의 북쪽 저쪽에서는 지금 신냉정 체제에 맞게 북중러 삼각 구도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결성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여기보다 더 강하게 우리가 결성이 돼야 이 북중러 삼각 구도를 우리가 제압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더 약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잘못된 북한과 시진핑에 대한 시각 때문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김정은이하고 대화만 잘하면 남북관계만 진전되면 마치 한반도에 핵이 있는 상태에서 평화가 올 줄 아는 이 착각 속의 평화 개념에 빠지는 바람에 이 평화가 뭔지 또 힘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이 군사력 우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건지 이런 큰 틀의 철학이 빈곤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에서도 김정은이하고 말하는 거 하나로 마치 냉전체제가 무너진 것 같은 또 환상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이중 삼중의 환상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신냉정체제가 국제적으로 한반도에서 더 굉장히 강해지는데 우리는 신냉전체제는 아니고 무슨 이 화평시대가 온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우리 안보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방송 또 전지미의 시사진단 같은 데서 이런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아셔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볼 때도 평화 만능주의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안보 위기가 초래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우리 전지명 대표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